안녕하세요.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타인의 걱정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지난 영상인 타인을 걱정하는 방법에 이어서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군가의 조언이, 누군가의 걱정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당연히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겠죠.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요. 기사 내용보다 댓글이 더 긴 거예요. 기사 내용에는 어떤 방송인의 가족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,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의 외모에 대한 댓글을 남겼습니다. 그것을 보고 시작해서 이제 댓글과 대댓글이 쭉 하고 이어집니다. 저 집 딸 양악해야겠네. 아니, 왜 외모 지적을? 지적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. 어쨌든 외모 지적은 불편한데? 아니, 턱이 돌출이면 씹는데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는 건 모릅 걱정돼서 말한 것뿐. 이라고 말이죠. 자, 이것은 걱정일까요? 정보 전달일까요? 아니면 악플일까요? 처음 댓글을 쓰신 분은 본인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서 억울해합니다. 진짜로 걱정되는 마음을 그랬을 수도 있어요. 이 걱정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이 마음을 꼭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말하는 사람도 자유가 있겠지만 듣는 사람도 분명히 듣지 않을 자유는 있으니까요.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대처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무시해 버리시거나 아니면 뭐 딱 잘라서 거절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. 뭐 직장, 가족, 친구들 뭐 이런 경우 말입니다. 이번에 꼭 진급한다더니 그렇게 해서 되겠니? 너 젊다고 피부 그렇게 방치하다가 내 꼴난다. 한때다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해라. 너 분명히 살 뺀다며. 하는 말들 있죠. 제가 말하고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. 이렇게 얘기한 주변인들의 이야기들은요, 대부분 크게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. 하지만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 좋은 의도와 나쁜 말이 만나면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선물이 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불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?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.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또 과민하게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괜히 곱씹을수록 이렇게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책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. 갑자기 날아온 돌에 이 마음의 평화가 잠깐은 깨지겠지만 일단은 더 큰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하는 것이 필요해요. 갑자기 흥분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예민하다라는 얘기로 2차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. 대충 넘기거나 그냥 웃어버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불필요한 선물을 받아야 할 겁니다. 자, 그럼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과연 타인의 걱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에 대처하는 방법.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. 바로 질문, 주장, 요청입니다.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.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요. 또 내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렇게 생각하셨어요?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?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? 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아마 정말로 내가 걱정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테니까 한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런데 내가 질문했을 때 아니 뭐 그냥요.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?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주장하기입니다. 그저 네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깊이 새기겠습니다.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, 내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.
저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했었어요.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저도 고민입니다. 이럴 때마다 저도 참 속상해요. 안 그래도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라고 말이죠. 지금의 내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,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요청하기입니다.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실제로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. 그 말은 상처가 되니 하지 말아주세요.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 같이 말이죠. 나를 걱정해 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때로는 그 걱정 어린 시선과 말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의도치 않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일부러 공격하고 나를 일부러 상처 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. 우리가 살면서 늘 완벽한 대화법을 구사하기는 참 어렵잖아요. 누군가의 불필요한 걱정, 불필요한 선물을 내가 받게 된다면 그때 극단적으로 전면전을 펼치거나 혼자 끙끙 마음 앓지 마시고요. 부디 이 평정심과 함께 질문, 주장, 요청 이 세 단계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걱정도 어려움도 많은 이 시기를 누구보다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